자, 8월 11일 비트코인 시장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은 45,800달러. 자, 지금 원래는 제가 바이낸스 차트를 썼는데 이제 코인베이스 차트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45,800달러를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날봉으로 봤을 때 지금 보이시는 흰색 이평선이 보이실 겁니다. 흰색 이평선이 지금 만약에 뚫리게 되면은 그 밑으로 하방으로 크게 떨어질 수가 있는 확률이 있는데요. 어제 잠시 200일 이평선 이동평균선을 뚫고 밑으로 내려갔는가 싶었는데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차트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꼬리를 말아줌으로써 다시 위에 상승을 해줬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평선보다는 조금 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46K, 여기 노란색 선이 보이시죠? 46K 저항선이 강하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이시는 이평선이 위치한 45K 그리고 이 46K 이 사이에서만 만약 움직여 준다면은 그래도 그림이 나쁜 그림은 아닙니다. 하지만 만약에 45K를 뚫리게 된다, 여기 밑으로 떨어지게 된다 하면은 우리가 하방 추세로 봐서 42K까지 잠시 떨어질 확률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를 해 두셔야 됩니다. 반대로 46K를 돌파를 해줬을 때 확실한 다시 한번 강세장이 이어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자세한 차트나 알트코인 관해서는 조금 있다가 차트 분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기사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상원 인프라 법안 통과 이제 하원으로 넘겨져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있는 인프라 법안은 어제 우리가 다뤘던 수정안과는 다릅니다. 수정안과는 다른 부분이고요. 자, 그래서 이 법안이 표결이 되는 거는 예전에도 벌써 적용이 됐던 부분이고 대부분이 알고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하지만 최근에 계속 이제 수정안이 관해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 부분과 헷갈리는 분들이 가끔 있으시더라고요. 이 수정안은 부결이 됐습니다. 수정안은 부결이 확실하게 됐고요. 자, 인프라 법안, 이 인프라 법안 안에 암호화폐 과세법이 있었고요. 암호화폐 과세 약 280억 원에 달하는 달러에 달하는 이 암호화폐 과세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 이 부분을 수정하기 위한 수정안이 있었던 겁니다. 수정안 안에는 이제 그 범위를 어떻게 할 거냐, 중개인의 범위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수정안이 있었는데 수정안은 가결이 됐고요. 인프라법 안에 이 암호화폐 과세법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 법안이 통과가 됐다라는 겁니다. 과세를 하겠다라는 거죠. 하지만 하원에서 다시 한번 이 수정안에 대해서 진행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원은 이제 9월에 예상을 하고 있고요. 자, 일단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인프라 법안 통과가 수정안 통과가 아닙니다. 다른 부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인프라법 통과에 대해서 지금 비트코인 성장 엔진을 제거한다, 완전 재앙이다 라는 비난들이 쏟아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제도 말했던 것처럼 이 수정안에 99명이 찬성을 던졌고, 그리고 연세가 87이시죠. 네, 87이신 리처드 셸비 상원 의원분 이 단 한 명님께서 반대를 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상원 의원들이 이런 식으로까지 비트코인을, 암호화폐를 뭐 예전처럼 사기다, 투기다 라는 방식이 아닌 이 부분이 나중에 경제를 이끌 수 있다, 이끌 동력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준다라는 것 자체가 이번 이 인프라법 관해서, 수정안에 관해서 있었던 이 투표에 관해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이번 의미는 굉장히 좋은 의미라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뜻깊은 이번 투표가 있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280억 달러라는 규모의 이 암호화폐 과세라는 부분이 있었더라도 우리 시장이 별로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되는 한 가지가 또 나왔습니다. 자, 크립토컨트 CEO가 BTC 거래소 고래 비율 90% 돌파, 하방 압력에 주의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주기영 대표죠. 주기영 CEO인데, 이분이 원래 뭐 지금 계속해서 뭐 비트코인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아닙니다. 굉장히 긍정론을 얘기하는, 우리가 보는 이 차트를 이제 계속 운영을 하는 CEO인데, 자, 이 사람이 BTC 거래소 거래 비율이 90%를 돌파했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지난해 3월 13일 비트코인 대폭락이 발생하기 전인 2020년 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라면서 롱 포지션, 그러니까 상승을 너무 기대하지 마라 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굉장히 이 기사도 굉장히 자극적인 기사고 굉장히 자극적인 트위터 내용인데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떤 건지 제가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이제 이 차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만 보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지난해 3월 13일 날 어떻게 됐고 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여기가 3월 13일입니다. 3월 13일 날 비트코인이 하루 만에, 보시는 것처럼 하루 만에 비트코인이 51%가 떨어집니다. 네, 단 약 하루 만에 50%가 떨어지는 대폭락이 있었다. 자, 여기 주기영 CEO가 말하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얘기입니다. 이 고래 비율이 90을 넘었다. 지금 이 90%까지 돌파를 했다. 고래 비율이. 이거는 그 이후에 하락이 올 수도 있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자, 이 부분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차트상으로는 맞습니다. 여기 2월 24일 보이시죠? 2월 24일. 자, 여러분들은 이 차트를 못 봤을 겁니다. 이게 이제 뒤에 차트인데 앞에 부분까지만 나왔을 건데, 자, 보시면은 과거에 90% 고래 비율이 90%였던 적이 얼마나 있었을까 한번 살펴봤습니다. 보니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년 2월 4일입니다. 20년 2월 4일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서 고래 비율이 90%까지 올라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 이후에 여기 3월에 폭락이 왔다라는 내용을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도 한번 볼까요? 90%였던 적이 또 있습니다. 1월 27일도 있었고요. 그리고 12월 27일도 있었습니다. 체크를 해놨는데요. 바로 여기 있는 이 보라색 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여기도 90% 고래 비율이 90%였던 적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자, 그럼 여기 볼까요? 19년 9월 30일입니다. 19년 9월 30일 날 보게 되면은 이 부분인데, 여기도 고래 비율이 90%를 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어떻게 됐나요? 큰 하락이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상승이 있었다. 자, 그래서 이런 간단한 트위터 내용만 보지 말고 이 사람이 얘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여기에서 고래 비율이 90%를 넘었었다. 그 이후에 하락이 한번 크게 대폭락이 있었다. 그러니까 위험하다. 조심해라. 라는 이야기인데, 이게 그렇게 잘 맞는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여기에서도 90%였습니다. 19년 12월 27일도 90%였는데 그 이후에 계속 상승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단순적인 지금 여기 있는 이 표면만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크게 걱정할 내용은 아니라고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이겁니다. 자, 저번에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대폭락이 있었다 예전에, 그러니까 조심해라. 그런데 굳이 대폭락이 올 거라는 생각은 별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지금 강세장으로 가고 있는 흐름이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결론을 지어보면은 차트 분석 마지막으로 드릴게요.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46K 또 돌파를 하려고 하고 있네요. 만약에 돌파를 하게 된다면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갑니다. 새로운 국면으로 가면 여기 보이시는 51K까지 우리가 성장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보이시는 200일 여기 하얀색 이평선이 만약 뚫리게 되면은 우리는 하방으로 조금 조심히 관전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뚫리게 되면은 조금씩 더 내려가서 여기 42K까지 무조건 내려간다라는 게 아닙니다. 42K까지 열려 있으니까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고요. 자, 지금 보시면은 20일 이평선이 지금 120일 이평선, 여기 초록색 선 보이시죠? 보이시는 초록색 선 120일 이평선으로 지금 20일 이평선이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한번 골든 크로스가 한번 생길 거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만약에
여기 21선이 200일선 이평선을 뚫고 올라간다. 그러면은 굉장히 좋은 그림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왜 지금 강세장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냐? 자, 날별로 봤을 때, 날봉으로 봤을 때 지금 여기 하얀색 200일 이평선이 있는데 이 이평선 상승장이 시작한 이후 이평선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 하락장이 시작이 되고 여기 이평선 밑으로 갔을 때 시장이 굉장히 약세를 이뤘던 걸 볼 수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200일 이평선 위로 다시 한번 차트가 올라가 있는 걸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강세장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말하는 사이에 일단 46만 달러, 46,000달러 지금 돌파를 했는데요. 여기서 그 위로 자리를 잘 지켜주는지 거기에서 오늘 이제 앞으로의 몇 개월, 수개월간의 행보 어떻게 될지 그 행보가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일단 리딩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자, 빠르게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나갔던 추천 코인 에이다 있습니다. 에이다 같은 경우에는 매수 1440원에 성공을 했죠. 그리고 매도 지금 2000, 마지막이 2000이었습니다. 자, 지금 에이다 한번 확인을 해보면 지금 여기 파란색이 제가 추천을 드렸던 날짜입니다. 에이다. 그리고 여기 1차에 성공을 했고요. 여기 밑에까지는 안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2000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왜 2000보다 더 올라갔네요 이렇게 얘기하실 거면 저한테 뭐라 하지 마십시오. 네, 저는 여기 2000까지만으로도 충분히 만족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수익은 40% 가까이 수익을 냈기 때문에 여기 위에 올라가는 거 오버슈팅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들 개인이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또 한 가지 라이트코인이었는데요. 라이트코인은 매수는 실패를 했습니다. 너무 보수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하지만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픽 나간 시점으로 인해서 약 34%의 수익을 냈고요. 자, 그리고 디센트 어제 나갔습니다. 디센트 같은 경우에는 어제 나갔거든요. 자, 나간 걸 보게 되면은 우리가 매수에 성공을 했고요. 현재가로 867원이었는데 최고 고점까지는 약 15%, 하지만 지금 현재 가격은 한 10% 정도 상승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샌드박스도 같이 추가적으로 나갔습니다. 샌드박스 한번 확인을 해보면 샌드박스는 그 당시에 721원이었습니다. 721원 여기 이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수익 같은 경우에는 18%, 하루 만에 한 18% 정도 났네요. 네, 18% 정도 났고 지금은 약 한 13% 정도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일단 픽 정리 여기까지 하고, 자, 그러면 어떤 코인을 사야 되느냐? 요즘 트렌드가 이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코인을 투자를 이야기를 했냐? 오늘도 이야기를 했는데 플로우도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드렸었는데 이거는 회원방들 그냥 채팅방에 무료방에 알려드렸다는 겁니다. 자, 엑시 인피니티가 지금 NFT 코인이죠. 지금 모든 코인들은 대부분 그룹핑이 되어 있습니다. NFT 대장주라고 생각을 하는 이 엑시 인피니티, 이 코인이 올라버리니까 그 밑에 있는 플로우 같은 경우에도 오르게 되고요. 그리고 샌드박스 같은 경우에도 NFT로 유명한 코인이죠. 그리고 엔진 코인도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그룹핑이 되어 있습니다. NFT 하나 대장주가 오르게 되면 거기가 따라 오르게 되고, 우리 저번에 보라 코인이 있었죠. 보라 코인이 오르게 되면은 카카오 관련 계열들의 코인들이 다 같이 그룹핑이 되어서 함께 올라가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도 투자를 하실 때 어떤 코인이 급격하게 상승을 하는 걸 보면 그 코인의 소속이 뭔지, 어떤 코인인지를 먼저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 코인이 어떤 코인인지 분석을 하고 그 코인에 맞춰서 같은 계열인 코인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코인들이 아직 가격이 반영이 안 됐다 그러면은 그 코인들도 나중에 그룹핑 돼서 같이 상승을 할 수가 있는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코인을 찾을 때 이 코인이 어떤 종류의 코인인지 이런 것들을 먼저 판단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오늘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알트코인들 계속해서 오르고, 그리고 지금 메이저 시총 높은 코인들도 같이 따라 올라주고 있습니다. 그림이 나쁘지는 않고요. 하지만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뭐 큰 폭의 상승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 자리를 잘 다져주고 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 지금 굉장히 의미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흐름은 너무 좋다라고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주말까지도 아마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되는데요. 너무 급격하게 투자하지 마시고 항상 분할 매수, 분할 매도 하시는 거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